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워요 날씨가. 네, 야, 좋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벼러오던 이제 그 냉면 싸롱을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한 주 뛰고 이렇게 네. 두 차례 연속으로 네. 먹거리를 가게 된 건 사실 순전히 서정민 기자님께서 유임이 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셨던 네. 아이템들인데 아니 저는 먹방 색별이라는 댓글을 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갈 길은 이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냉면 싸롱을 또 강력하게 이제 주장해서 밀어붙였는데 아니 이게 지금 냉면을 넣고 빼빼로가 웬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는 당연히 냉면을 먹으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자료 화면으로 지금 냉면을 그러게요. 네. 근데 술 취한 CG도 되게 저는 아무리 취해도 배를 까고 주정을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 나간 거에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맥주 싸롱에 대한 댓글 금요일에 또 어김없이 열람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기 전에 잉여 싸롱 올라온 거 보고 반갑게 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김선현 평론가님께서 93학번이시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에는 03학번쯤으로 보였는데요. 그만큼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거네요. 배풀. 오늘의 배풀. 예, 그리고 이한빈 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와, 드디어 잠깐 보다가 멈췄습니다. 얼른 나가서 맥주 사와야지. 맥주. 근데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진짜 나가서 맥주라도 사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주를 살 때는요 저희 잉여사랑에 협찬을 해준 퀸스에이를 사다가 먹으면은 또 이제 협찬주도 굉장히 흐뭇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뭐 막걸리나 지방 전통주 특집을 하자. 그렇죠. 또 그것도 할 말 많죠 나름대로. 그럼요. 이제 잉여 주막으로 그때.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걸리 하니까 또 우리 서울 막걸리가 장수 막걸리. 잘 지내시죠? 좀 우리가 애정이 많이 좀 약해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애정을 모아서 한번 이번엔 장수 막걸리의 협찬의 꿈을 한번 향해서 나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협찬 도서가 빵빵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버스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그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EBL 패스, 익스프레스 버스 라인 패스, 일정 기간 내에 전국의 모든 고속버스를 이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EBL 패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등버스 1인석도 사용 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버스 여행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거 한 권이면은 올 여름에 훌쩍 떠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패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보통 저도 유레일 패스 그래서 기차를 유럽에서 마음껏 탈 수 있는 패스는 있는데 야 이거 이 패스도 알아보고 이 책을 보니까 유명 여행지뿐 아니라 맛집에 대한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노선표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저희 한 권씩 갖고 가면 안 돼요? 되게 탐나는데. 그 유튜브 댓글에 엘라를 받으신 분이 벌써 사용기를 하나 다 하셨어요. 그래요? 본인이 지성의 여드름 피부였는데 그래서 트러블이 되게 심했는데 강냉 기능으로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니까 여드름의 붉은 기운도 많이 나아지고 정말 좋았다고. 근데 이게 진짜 그 강냉 기능이 되게 좋은 게 저는 지성은 아니지만 그 얼굴에 쉽게 이렇게 열이 오르는 그런 피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강냉 마사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엘라를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이제 김선현 평론가님도 이제 반납하셔야죠. 저희가 이번에 좀 써보고 여러분들 저희 MC 셋이 다 하나씩 갖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김선현 평론가님은 갖고 가셨고요. 저희는 언제나 그림의 떡 보는 기분으로. 다음 주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분께서. 저도 은근 트러블이 좀 있어서요. 메인 메뉴 이제 들어가 봐야죠. 저희가 이제 냉면에 대해서 다루자라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또 10년 전에 쓰신 기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맥주 사롱에서 10년 전에 쓴 맥주 기사의 바이블 같은 제 기사가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일단 유임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허니문 기간으로 그렇다고 해드리죠. 서 기자님께서 쓰신 냉면 기사가 또 있어서 저희가 이분이 10년을 벼렸구나 생각도 하고 10년 전에 또 어마어마한 냉면 기사를 썼는데 그 당시에 평양냉면이 그렇게
뭐 많이 유행하거나 이런 네. 시기가 아니에요. 네. 2004년 네. 여름입니다. 이것도 그때. 솔직히 그 기사를 쓸 당시에 평양냉면의 맛을 잘 몰랐어요, 저는. 기사를 쓰면서 평양냉면이 요새 뭐 조금씩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나부터 일단 한번 먹어보고 무슨 맛인가, 그리고 이 유래와 어떤 기원 같은 걸 막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때 세상에 한 사흘 사이에 좀 유명하다고 하는 평양냉면집을 계속 다니면서 점심, 저녁과 중간에 평양냉면을 간식으로 먹고 완전 그 평양냉면의 어떤 득도한, 뭐 득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맛에 깨우침을 얻는 그런 시간을 속성으로. 가졌습니다. 네. 참 볼 때마다 참 자뻑이 참 좋으시네요. 근데 평양냉면이 사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맛을 네. 붙이기가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초심자한테.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가까운 마포의 을밀대를 갔습니다. 아, 의미도 괜찮아요. 뭐 이런 맛이 난다 이러면서 처음에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레옥이라든지 우레옥에서는요 보통 이제 100% 소고기만 써요. 의정부의 평양면옥도 가고 네. 뭐 을지면옥, 필동면옥 뭐 다 찾아봤습니다. 아, 그 3일내에 진짜 네. 다 다니셨어요? 진짜 다 다녔어요. 의정부의 평양면옥,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제 필동면옥과 을지면옥은 셋이서 3남매가 하는 냉면집이에요. 그렇죠.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처음에 을밀대 그 약간 이게 무슨 맛이지 했던 그 맛이 점점 더 몸으로 쑥 들어오면서 뭔가 이래서 냉면을 사람들이 먹는구나, 찾는구나 하는 게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렴풋이 이렇게 다가온다고나 할까요? 제가 그때 이 네. 맥주와 냉면을 쓰면서 맛 전문 기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돌아선 게 지금 맛 기자들은 상당히 다행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음악시장이 죽었나 봐요. 그 평양냉면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함흥냉면 함흥냉면이라고 예, 이렇게 하죠.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함흥냉면 하면은 우리가 왜 흔히 생각하는 면발이 되게 질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물은 약간 그 새콤한 듯 하고 좀 규모 있는 고깃집 가면 고기 먹고 나서 냉면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오는 게 약간 그 함흥냉면의 열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식 냉면인 거고 네. 오장동을 중심으로 한 함흥냉면 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었고 냉면 하면은 함흥냉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야 평양냉면이 또 붐이지만 그때 약간 평양냉면 드시는 분들이 약간 평양냉면 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훗 맛을 모르는 애송이들 진짜 냉면은 평양이야 이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제 취재하면서 네. 냉사모라고 또 있더라고요. 냉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진짜 다음 카페에 있었고요. 제가 가입해갖고 그 사람들 정모에 제가 나갔었어요. 생생한 기사를 위해서. 그럼요. 네. 그때 진짜 열혈 기자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제 함흥냉면을 일컬어서 그냥 빨간 냉면 내지는 분식집 냉면이라고 약간 폄훼하는 듯한 표현도 주저하지 않는데. 정말 말 그대로 네. 평양 냉면 부심을 부리는 네네. 그런 분들이었군요. 그 이제 냉면을 보면요, 이제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네. 먹었던 냉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메밀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갖고 집집마다 국수 틀을 갖춰놨다고요. 네. 국수를 막 이제 만드는, 이제 겨울에 메밀을 가지고 국수 면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동치미 국물이나 그 당시에 뭐 고기가 좀 귀했잖아요. 주로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또 고기 우린 국물에다 말아 먹는 이런 냉면. 그걸 주로 겨울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 북한이라서 밤이 좀 길잖아요. 추운 지방이고 그래서 야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네. 저 아랫목 같은 데서 이불 이렇게 싹 뒤집어 쓰고 이빨을 덜덜 떨면서도 맛있다고 막 이제 네. 먹었던 그런 평양냉면이 있고요. 함흥냉면은 이제 저쪽 함경도 지방에 이 그렇죠. 북쪽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산악 지방이고 그래서 감자가 또 많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감자 전분으로 면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럼 감자 전분으로 면을 만들면 좀 질겨요. 우리가 보통 고깃집 냉면들이 다 질기죠. 이제 감자 전분 뭐 이런 걸 만든 면이어서 그 양념, 빨간 양념장을 넣고요. 거기다 뭐 가령 인근에서 잡은 뭐 가자미라든지 홍어라든지 이런 해산물을 좀 넣어서 먹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걸 함흥냉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함흥냉면은 원래는 비빔냉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비빔냉면이 오리지널이고. 그렇죠. 보면은 평양냉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름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원래 겨울에, 예전에도 이제 겨울에 주로 먹었던
음식이고. 그러니까 겨울에 밤이 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야식으로 밤에 네.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동치미 국물이 늘 있었대요. 네네네. 근데 겨울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좀 약간 맛을 그 남한에서 먹는 것보다 좀 슴슴하게 동치미를 네.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늘 있는 동치미 국물에 그냥 면 빨리 삶아가지고 그러게요. 이렇게 담가서 먹던 게 그렇게 대중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고기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섞거나 동치미 국물로만 하는 집들도 많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어떤 그런 식품위생법 같은 것들에 좀 걸리기 시작하면서 동치미 국물을 사용하는 집들이 요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평양냉면들은 대부분 다 그냥 고기 육수로만 그렇죠. 하는 거죠. 동치미 국물이 들어간 집이 별로 없죠, 거의. 대장금에서 예전에 네. 사실 냉면이 궁궐에서도 임금님이 또 네네.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간식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이모 씨가 연기한 그 중종이었나요? 좀 맥주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웃을 대목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웃으셔서. 네. 네. 아 그때 그 장금이가 네. 비법을 하나 사용을 하거든요. 동치미 국물에 광천수를 섞어요. 광천수를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탄산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동치미 특유의 그 시원한 국물 맛을 더욱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거 괜찮은데요? 왠지 그럼 우리가 냉면 먹을 때 네. 약간 탄산수를 살짝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네. 사이다 같은 거 타는 네. 음식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냉면에 사이다를 탄다고요? 네, 육수에. 아, 그거는 이제 그 국물 맛의 단맛을 좀 네. 많이 강조를 하는 그 함흥냉면이나 서울식 냉면 쪽에서 좀 많이 할 거고 네. 평양냉면이면은 그랬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이 냉면 애호가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세계에서 되게 유일한 형태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면을 차게 먹는다라는 네. 게, 찬 국물에 먹는다는 게 네. 뭐 그렇게 차게 국물로 먹는 어떤 파스타 같은 것들이 뭐 이탈리아 음식에도 좀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처럼 네, 네, 먹는 네. 건 거고 본격적인 식사인데 네. 면 요리가 국물이 뜨거운 게 아니라 음. 차가운 거다. 이거는 거의 냉면. 일본의 저 메밀소바도 있지 않나요? 그게 소바가 네네. 그게 한국의 메밀면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아, 그런 이야기예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냉면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네. 막국수에 네네.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한국 측 주장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한 거는 사실 냉면이 거의 유일한 형태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모리오카 냉면도 사실 네. 그 제일 동포들이 네네, 시작을 한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 유서가 깊고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어떤 그 요리라고. 보양식 같은 개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우려낸 물이니까.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뭐 메밀 특유의 네. 어떤 거기에서 또 영양분도 있었고 또 평양냉면 하면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죠. 왜냐면 고기를 우려내니까 이게. 네. 또 이게 메밀값도 이게 결코 싸지가 않아서 10,000원짜리 한 그릇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메밀값만 한 2,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원가가. 그래서 예전에 평양냉면 가격을 두고 한번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냉면- 인기가 올라가면서 네. 값이 많이 올랐죠. 네, 10,000원 다 넘어가죠. 지금. 웬만한 데는 이제 10,000원 전문점. 내지는 10,000원 넘어가는 집이 많아졌고요. 음.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냉면집을 한 두어 군데 가서 네. 트위터나 뭐 이런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굉장히 막 관심을 막 두면서 왜냐면 냉면들이 전부 다 비싸니까 네. 조금 싸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간 그 탑골공원 뒤에 유진 식당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거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는 원래 4,500원이었는데 거기도 네, 많이 옛날부터 올라서 그랬었어요. 지금은 7,000원이더라고요. 그래도 네. 뭐 다른 데보단 싼 그러니까 편이고. 그런 집이 있으면 네. 트위터 말고 일단 우리한테 먼저 메신저 같은 거 먼저 보내고. 근데 이미 거기도 너무 유명해져서 네. 그렇고 남대문 시장에 또 부원면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6,500원. 네. 약간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약간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면에 메밀보다는 전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국물도 조금 단맛이 강하고 약간 평양냉면의 좀 밋밋한 맛보다는 약간 좀 더 자극적인 맛이 있었던 것 같고 유진식당의 그 냉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네, 성능이. 가격 대비 서울 시내 평양냉면 전문점 중에서는 제일 훌륭하다고 예전부터 알려졌었던 집인데 좀 7,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살짝 좀 그러네요. 이게 메리트가 4,500원일 좀- 땐 진짜 좋았을 네, 것 그때는 같은데. 정말 좋았었죠. 근데 또 이제 10,000원짜리 그 냉면에 인플레가 낀 게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논쟁이 네. 붙었었던 음식이 파스타였어요. 근데 파스타야말로 정말 파스타는 진짜 어디 가서 먹으면요 네. 한 17,000원 막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요. 좀 한다는 데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왜 평양냉면 전문점들이라고 가보면 굉장히 좀 오래돼서 허름하고 막 이렇지만 파스타는 왠지 굉장히 인테리어 잘 돼 있고 분위기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먹는 그 음식은 비싸도 상관없을 것 같고 왠지 허름한 데서 먹는 거는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약간 이런 심리도 있지 않느냐. 네. 평양냉면을 우리가 그냥 다른 면 요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잔치국수나 뭐 라면이나 우동과는 약간 굉장히 논쟁적인데 그렇죠. 우동을 네. 굉장히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우동도 손이 많이 그렇죠. 가죠. 그래요. 예. 그 다른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가 네. 다르다. 카테고리가 다르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내 옆에서 수습 안 해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맛있는 냉면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집이 더 맛있느냐를 좀 발견하고 겨루고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생겼어요. 약간 네가 먹는 방법은 사파야. 이렇게 먹어. 정파와 사파가 나뉘는군요. 약간 네. 함흥냉면이 냉면이야? 약간 이런. 그 집은 손님을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하더니 국물 맛이 변했어. 그러게요. 네. 그런 평가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겹친 것 같아요. 요새 평양냉면의 어떤 열풍은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약간 힙하다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입맛이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데 네. 이걸 즐긴다는 건 내가 그만큼 어떤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너희보다 나는 취향이 고급해라는 비교 우위도 약간 있고 초기에는 정말 냉면을 먹어보고 맛이 좀 이상하다 그 맛을 좀 안 다음에 왠지 이걸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먹어봐도 맛있다고 잘 못 느끼지만 이거 맛있는 거야. 왠지 막 다른 사람한테 계속 알려주고 이게 참맛을 약간 진짜 사명감을 갖고 그랬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뭔가 사명감을 갖고 뭐 남들한테 알리고 전파하기보다는 나 이런 거 즐겨 이러면서 그렇죠. 자기 어떤 약간 취향 무슨 약간 미식가의 취향. 기준처럼 네. 돼버린 게 또 평양냉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조금씩 다른 맛들이 있는 건데 약간 마치 평양냉면만 정파고 나머지는 사파야라는 네. 식의 어떤 태도가 가끔씩 가다가는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맛을 즐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나는 어떤 트렌드를 앞서가는 자, 뭐 나는 진정한 맛을 아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고 싶은 건가. 근데 정작 요새 평양냉면 전문점들도 점점 맛이 짜지고 있잖아요, 점점. 좀 더 자극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그 소수의 어떤 네. 평양냉면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냉면집은 고유의 맛을 잘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점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반 대중의 약간 입맛에 좀 맞춰가야지 더 많은 손님들도 오고 장사도 잘 되니까 그 육수라든가 이렇게 고기 맛이 좀 더 강해지고 또 어떤 데는 MSG를 다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양냉면이 이게 사실은 MSG가 빠지면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다 뭐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예전에 그 냉면 맛집들도 최근에는 약간씩 좀 더 고기 맛이 강해지고 이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평양에 가면 옥류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정말 그래도 전통의 맛을 제가 가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슴슴하고 우리가 뭐 평양에 가서 사실 옥류관에 가서 먹을 기회는 거의 없고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잖아요. 네. 금강산 관광을 가면 그 안에 이제 옥류관 분점이 있어서 또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사실 요새 우리 식문화가 좀 저는 약간 바깥에서 식사할 때 좀 불편한 게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약간 그러니까 맛의 디테일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확 몰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냉면 중에서도 정말 매운 냉면 있잖아요. 뭐 예. 매운 기대봉 냉면 이런 것도 있고 해주냉면 뭐 이런 예. 거, 동화냉면 이런 거. 제가 오늘 점심을 동화냉면에서 먹었는데 어땠어요? 동화냉면 물냉면을 먹었는데 네. 지금 아직도 혀가 얼얼해요. 물론 그런 매운 냉면집은 매운 냉면집 나름의 어떤 그게 네.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엄청 매운 음식들은 굉장히 캡사이신 때려 부어가지고 네네. 정말 왜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매운 약간 이런 디테일한 거 찾아내는 맛들이 그런 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질린 대중들이 또 이렇게 평양냉면의 대열로 이렇게 들어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화 소비 행태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과잉이면은 사람들이 여백의 미를 찾아서 또 가버리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뭐 자극적이고 좀 댄스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전자 사운드를 많이 집어넣는 꽉 찬 편곡의 음악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굉장히 통기타 하나, 뭐 피아노 한 대, 네. 담백하게 굉장히 여백이 있는 음악들을 또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커라든지 그렇죠. 뭐 악동 뮤지션이라든지 이런 네. 음악들이 갑자기 확 사랑을 받거든요. 최근에 또 뮤지션 중에 아, 냉면에 대한 애착을 엄청난 사랑, 애정을 드러내면서 존박 네. 씨죠. 존박 씨가 냉면 성애자라고 예. 불리는 네. 같은 냉면집이에요. 근데 이 냉면집이 이제 체인점이 있어서 뭐 포장을 해왔는데 육수만 먹어보고 각각 어느 점포에서 나온 건지 알아맞혔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그걸 다 맞췄나요, 진짜? 다 맞췄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는 야. 맥주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췄는데 그게 이제 평양냉면인 네. 거죠. 평양냉면은 네. 정말 네.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렌드 테스트를 하면 저는 아마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거고, 저는 그래서 냉면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그 네. 지점을 구분을 해요. 녹두전을 같이 먹느냐, 그렇죠. 그 아니면 제육을 뭐 같이 수육을 먹느냐, 먹느냐. 수육을 같이 먹느냐. 수육 얇기가 얼마나 네. 얇게 네. 썰려 있느냐 뭐 이런 네. 거. 네. 그래서 왜 식객에서 보면은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는 법을 막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육수를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편육이 한 뭐 몇 점 올라오잖아요. 네네. 냉면을 고명으로 다 먹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남겨놔야 된다고. 미리 다 먹지 말고. 아, 저 고기를 위에 네, 올라온 고기를 걸. 맨 밑바닥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고기가 그 냉면을 계속 먹을 때 그동안에 이렇게 육수를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고기 맛이 그렇게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건 몰랐는데? 네, 허영만 선생이 아주 그 디테일한 취재에 네. 의해서 나온 거라서 네. 나중에 한번 꼭 시도를 해보려고요. 자, 이 아까 존박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이 뭔가 냉면과 음악 이게 네. 아까 제가 냉면 기사를 10년 전에 쓰고 지금 음악 기자를 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뮤지션 내지는 뭐 음악과 냉면 또 굉장히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잠깐 카메라 꺼졌을 때 네.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네. 저는 그 강병철과 삼태기의 그 냉면이라는 곡이 네, 있다라는 걸 알고 네. 그 위키백과에 쳐봤어요. 원래 가곡이래요. 냉면이랑 가곡이 있군요. 그러니까 곡은 뭔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클래식 같은 그런 곡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분이 편곡을 하시고 가사를 붙였다고 해요. 아, 외국에 있는 클래식 가곡에다가 네네. 냉면에 관한 가사를 예, 예, 붙였다고요? 이제 네. 작곡가 박태준 씨가 이제 네. 붙인 건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1 때 네. 전교 이제 합창 대회에 네.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1들은 네. 저희 반이 불렀던 노래가 그 냉면이었거든요. 왜요, 냉면? 그러니까 강병철과 삼태기가 리메이크한 냉면. 원래 가곡으로 불렀죠, 설마. 정말요? 합창대회 나가서 얼씨구야 이러면서 강병철 삼태기 이상한데요, 그건? 아니, 물론 전 강병철과 삼태기 정말 좋아합니다. 네. 삼태기 메들리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가사가 산으로 가서 3절쯤 되면 이 사내가 냉면을 먹다 재채기를 했는데 네. 이게 면이 이렇게 걸린 거지, 이렇게 코 밖으로 아, 나와서 이렇게 코로 면이 튀어나왔구만요.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아 빼는데 이제 끝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라 엽기네요, 네, 엽기네. 역대요. 진짜 시대를 앞서간 네. 병마 코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오, 야. 그래서 그 곡이 네. 어느 교과서에 실렸었나 봐요. 교과서요? 네. 그래서 1절과 2절만 실리고 그 면발이 튀어나왔던 그 3절은 네, 안 가사가 삭제됐다고 해요. 심의해서 통과를 못했군요, 그 가사. 물론 저희는 합창대회 때 3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합창 가곡에서 면발을 땡겨 막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한다니까요? 해요. 율동도 같이 했나요? 엄숙하게? 네. 아니, 학내 합창대에서 제일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단일한 몸짓으로 율동을 하느냐, 뭐 이런 거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네. 전박을 냉면 성의 길로 끌어들인 네. 게 이적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 이적 있죠. 씨가 맞아요. 네. 이적 씨랑 이제 존박 씨랑 같은 소속사잖아요. 제가 뭐 냉면 맛집에 대한 글을 쓰면 이적 씨가 항상 그걸 페이보리 표시를 합니다. 이 냉면에 관한 거는 항상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긱스 짝사랑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난 네가 좋아 냉면보다 더. 그렇죠. 그 대목이. 정말 원래 얼마나 그 좋으면. 긱스는 이제 뭐 한상원, 정원영, 이적, 정재일 등등 해갖고 굉장히 음악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뭉친 슈퍼 밴드였다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부른 게 짝사랑, 냉면보다 더 난리가 좋아 이런 노래를 발표해갖고 굉장히 우리 쇼킹하고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적 씨가 매번 이렇게 페이버릿 이렇게 누르고 그런 거 자랑하실 것 같았으면 오늘 그러면 이적 씨를 모셨으면 되게 좋잖아요. 존박하고 이적을 지금.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존박이 하도 냉면을 좋아하는 걸로 이제 알려지니까 팬들이 생일 때 네. 냉면 모양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트위터에 네. 사진을 본인이 올렸는데 맞아요. 네. 사진을 보면 진짜 냉면인데 알고 보면 냉면이 아니고 케이크라는 거죠, 그게. 사실 그 긱스의 짝사랑 노래보다도 영화 후아유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네. 조승우, 어떤 장면인지 알겠어요. 이나영이. 그것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영화예요. 그 90년대 초중반에 사이버상의 어떤 두 인간관계 이런 걸 그린 영화인데 거기에서 90년대 초중반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가요? 2000년대 초반인가요? 예, 그렇지 않나요? 접속이 최초로 제가 그런 사이버 세계의 제가 멜로를 그린 게 97년도 작품인데. 네, 10년 전과 20년 전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조승우 씨가 그 이나영한테 들어봐 딱 이러더니 이 기타를 치면서 네. 노래 메들리를 부르는데 거기에 짝사랑이 딱 들어가요. 난 네가 좋아 냉면보다 더.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설득당했어요. 사실 그렇게 긱스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는 않았는데 뭐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조승우의 조승우의 비주얼을 네. 보고 네. 이제 납득을 한 거죠. 뭘 납득해요? 아니 그깟 냉면하고 감히 날 비교해 이러는데 조승우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저런 남자라면 뭐 냉면 떡볶이에 비교해도 나는 좋다 이거야. 뭐 이적 씨가 이런 거죠. 굉장히 서운해하시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 이적 씨한테 이적 일러야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양냉면이 더 우월하다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함흥냉면은 함흥냉면대로 뭐 밀면은 밀면대로 이렇게 평양냉면은 평양냉면대로 맛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좀 맛보고 이게 다양한 맛이 좀 공존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이제 평양냉면을 처음에 네. 널리 알리고 이렇게 다 이런 새로운 문화도 있다라는 걸 퍼뜨린 것까지 좋은데 그것만이 또 굉장히 고급 우월한 문화고 딴 건 좀 까만개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평양냉면도 좋아하지만 네. 다른 이제 찬국수들이 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막국수라든지 그렇죠. 네, 막국수도 맛있어요. 아까 또 밀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허영만 선생의 네. 그 냉면 특집 네. 그 만화에 5대 냉면 안에 부산 밀면이 들어갑니다. 저는 심지어 중국 냉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팔도 비빔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또 이렇게 냉면 특집이지만 네. 저는 사실 쫄면파예요. 쫄면. 쫄면도 냉면으로 할 수 있겠군요. 어디에 들어가도 잘 어울리잖아요. 사리로 쫄면만한 게 어딨어요. 네. 굉장히 유용한 음식이거든요. 다음에 김선영 평론가님을 위해서 쫄면 싸롱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맛집 사러로 자꾸 밀는 거예요, 자꾸. 쫄면 싸롱. 네. 또 있네.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에 소금 넣어서 드세요? 설탕 넣어서 드세요? 아무것도 안 넣어서 먹는데 그냥. 아 진짜요? 네. 좀 비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좀 맛있는 데 가면은 굳이 뭘 안 넣고 그냥 먹어도 네, 굉장히 그 고소하고 고소한 맛있어요. 맛에 먹는 거라서. 저는 사실 콩 비린내 네. 썩 좋아하지가 않아서 콩국수는 잘 못 먹는데 그 얘기했더니 누가 설탕을 넣어서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어린이 입맛에는 그게 딱이죠. 네, 제가 꾸러기니까요. 네. 늘 그래요. 뭐 팥죽에도 팥칼국수에도 뭐 설탕이냐, 뭐 소금이냐 이런 논쟁이 늘 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자고 얘기해놓고 설탕을 넣는 거 애들 입맛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어쨌든 평양냉면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냉면 고루 즐기면서 훌륭한 면식 수행을 열심히. 네. 다양한 그 냉면 요리가 저희 공존하는 어떤 시대를 바라면서 그 이번에 준비해 오신 엔딩곡은 어떤 곡이? 시 없는 수박 김대중이라고 네. 블루스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방바닥 블루스예요. 진짜 약간 300에 30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작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구하러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겪는 애환을 담은 노래인데 뭐 이태원도 가보고 뭐 7월동도 가보고 뭐 하니까 뭐 마음에 드는 방이 안 나오네 하다가 갑자기 평양냉면 먹고 싶네 1등고식이 나오고 묘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요 진짜 평양냉면 엄청 땡겨요. 그러게요. 네. 한 3분 얼마짜리 트랙인데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듣거든요.
심지어 공연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릇의 평양냉면을 먹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이다. 네. 라고 하는데 이 곡 들으면서 네. 어떻게 오늘 평양으로 평양으로 한번 우리 네. 갑자기 평양으로 하니까 우리 저 국가보안법에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자. 이렇게 국류관 가봐야죠. 네. 언젠가. 이 사실은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네. 원래 이제 평양냉면이 이렇게 일반화된 게 오히려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제 냉면을 우리가 본류의 어떤 제대로 된 냉면을 먹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바라게 되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분단이 나은 또 전국화된 데까지는 분단의 어떤 아픔이 기여를 한 거죠. 그런 음식이 지구 됐으면 종말의 좋겠어요. 아이콘에서 네. 또 통일의 아이콘으로까지. 통일의 아이콘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엔딩곡을요 갑자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왜 이래 자꾸 내가 잘 정리를 했잖아. 아닙니다. 원래대로 300에 30을 들으면서 네. 네. 우리도 평양냉면 한 젓가락 하시러 가시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식객을 보면서 네. 정말 냉면의 바이블 같은 책이잖아요. 그 10년 전에 제 기사를 봐줘야죠. 10년 전에 또 어마어마한 냉면 기사를 제가 썼는데 그 10년 전에 이 기사를 쓰니까 10년 전에 제가 정말 훌륭한 기자였더라고 보니까. 음식 기사는 네. 기억이 많이 남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쓰신 음악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분발하도록. 아, 농담입니다. 네. 저희한테 참고 자료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보니까 다 자기가 쓴 기사. 진짜 위임만 안 돼서도 진짜.